강구야, 내가 지금 연말정산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좀 가르쳐줘야겠다고 지금 날 불렀잖아. 일단은 그거부터 물어볼게. 연초에 연말정산 얼마 받았는지 기억나? 조금 뱉은 것 같기도 해. 내가 거의 200만 원 가까이 돌려받았었거든. 돌려받았어? 근데 그만큼 많이 쓴 거 아니야 그냥? 많이 쓰기도 했는데 몇 가지 포인트를 집어넣었더니 확 이렇게 놀라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오늘 연말정산 때 덜 뱉거나 안 뱉을 수 있는 방법 알려준다는 거야. 그치? 12월이잖아. 영업일 기준으로 따지면은 얼마 안 남았어. 늦은 거 아니야? 아끼려면? 한 달 안에 끝낼 수 있는 포인트들에 대해서 오늘 정리를 했어. 5가지인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 거야. 첫 번째, 연금 계좌 납입. 이게 뭐냐면은 IRP나 DC형 퇴직연금 계좌 그리고 뭐 개인연금 계좌에다가 연총 1,800만 원까지 납입을 할 수가 있어. 근데 그 중에서 내가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600만 원까지 넣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총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지. 개인연금에 600만 원 넣고 퇴직연금에 300만 원 넣으면은 총 900만 원어치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이루어진다. 엄청난 거야, 세액공제. 근데 봐봐, 연봉이 5,500만 원, 그러니까 총 급여가 5,500만 원 오면 세액공제 비율이 16.5%인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공제를 다 받는다 치잖아? 그러면 퇴직연금 IRP나 DC형 기준으로 148만 5천 원이나 세금을 아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 돈을 퇴직연금 계좌 넣었을 뿐인데 적게는 99만 원, 많게는 150만 원에 달하는 돈이 들어오게 되는 거지. 솔직히 900만 원에 150만 원, 이거 수익률로 따지면 몇 퍼센트야? 그러니까 물론 총 급여가 5,500만 원 넘겨버리면은 세액공제 비율이 13.2%로 줄어들어가지고 확실히 우리가 돌려받는 돈이 줄어들게 되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제 우리도 언젠가는 은퇴를 하는 시기가 올 테니까 그때를 대비해가지고 연금 투자를 한다면은 이런 거에 미리미리 넣어두고 연말정산 혜택도 받고 이런 게 좋겠지.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보통 사람들이 ISA 계좌, 그래서 ETF를 사가지고 막 투자를 하거든. ISA가 만기가 됐을 때 이 중에서 3천만 원을 옮겼다, 연금이자로. 그러면은 이 전환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3천만 원을 넣을 수 있으니까 이 전환 금액의 10%인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네. 최대 300만 원까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세액 공제 한도가 1,200만 원까지 되는 거지. 만약에 내가 이것을 다 세팅해 놓잖아, 이러면은 198만 원이나 돌려받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만 우리가 잘 챙겨도 진짜 어마무시하다. 그 다음에 이제 넣은 돈은 또 이런 개인연금 계좌, 연금저축계좌에서 투자를 하면서 미래를 또 준비할 수 있으니까 개이득인 거지. 두 번째, 카드 사용. 카드 소득 공제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1년간 내가 받은 총 급여 중 25%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을 샀을 때 소득 공제 혜택을 주는 게 있어. 총 급여 기준으로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이 공제되고, 7천만 원 초과해서 1억 2천만 원 이하까지는 250만 원, 1억 2천만 원이 초과될 경우는 200만 원. 그 외에 이제 뭐 세금 및 공과금, 통신비 이런 것들은 제외된다 막 이렇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카드를 많이 쓰면 쓸수록 연말정산 좀 유리하고 연봉이 낮을수록 유리하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여기 있어.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는 15%밖에 안 돼. 근데 체크카드랑 현금영수증은 30%야. 이렇게나 차이가 크다고? 2배잖아. 그래가지고 딱 카드 사용을 보면서 내가 올해 1년 동안 이미 연봉의 25% 이상 카드를 긁었다. 근데 신용카드밖에 안 썼네? 이러면은 이제 남은 12월 동안에는 체크카드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것만 열심히 긁는 거지. 그래야지 그나마 소득공제 한도를 조금 더 높이면서 채울 수가 있어. 어차피 써야 될 돈이라면 이왕이면 체크카드를 써라. 그치? 그리고 하나 더. 부부,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가족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기 유리해. 그러면 부부다, 그리고 만약에 나보다 내 아내의 소득이 낮은 편이다, 그러면 아내 카드로 그때부터 열심히 긁는 거지.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 거를 먼저 다 해가지고 채우고, 그 다음에도 우리가 막 돈을 많이 쓰게 된다 이러면 그때부터 소득 높은 사람 걸로 이동해가지고 쓰는 식으로 하는 게 더 좋다 이거지. 3번, 월세. 이거는 내가 꿀 빨아오던 것 중에 하나인데,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 그리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 임차. 그러니까 사실상 연간 최대 1,000만 원의 월세에 대해서 공제가 적용되는 거야. 자, 봐봐. 총 급여가 5,500만 원보다 이하면은 세액공제율이 17%, 즉 17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 그리고 총 급여가 5,500만 원 초과 8천만 원 이하면은 150만 원까지 15%니까. 내가 만약에 올해 월세를 총 1,000만 원 냈으면은 다시 연말정산 150만 원을 돌려받아. 이거를 몰라서 안 챙기는 사람들도 있거든. 근데 이걸 챙겨가지고 150만 원을 받았다, 1,000만 원 내고, 그러면은 거의 2달치 월세가 다시 돌아오는 거거든. 엄청 큰 거야 이거. 그치? 이건 따로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 그치? 이게 물론 계약서부터 해가지고 월세 이체 내역들 이런 걸 정리해가지고 따로 신청을 해야 되긴 하는데,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월세 2달치라고 하니까 확 와닿는다.
그리고 집 파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런데 네 번째, 주택만원저축 소득공제. 청약을 신청하려면은 주택청약 계좌가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주택만년을 위해 만들어진 청약저축에 가입해서 납입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물론 내가 무주택 세대주여야 되는 건 맞는데 해당 과세기간 동안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면은 300만 원까지의 납입분에 대해서 40%의 소득공제가 나타나는 거야. 즉 120만 원의 소득을 공제받는 효과가 나는 거지. 이거를 소득세 적용해가지고 환산하면은 실질적으로는 10몇만 원 막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것도 돈을 아낄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 300만 원이 일시 납입이 가능해. 내가 올해 못 넣었는데 이러면은 그냥 지금 집어넣으면 돼. 근데 또 이제 여기 생겨. 또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돈 가지고 주식 사면 나을 것 같지 않나요 하는데 300만 원으로 돈을 더 버는 게 낫다. 근데 또 방법이 있는 게 주택청약 담보 대출이 있어. 주택청약 계좌에 돈을 넣어가지고 소득공제를 받고 청약에 대한 요건도 채우고 이걸 토대로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또 주식 투자를 하면은 일석이조의 효과다. 솔직히 말하면 대출 이자보다 더 잘 벌면 되는 거잖아. 마지막은 아마도 나한테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놓치는 사람들 많을 것 같아. 요즘 주변에 보면 결혼을 진짜 많이들 하더라고. 근데 2024년부터 26년 중 혼인신고한 부부에 대해서 각각 50만 원씩 1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대. 물론 이거는 생애 한 번만 적용되는 거. 내가 몰랐다면 놓쳐버릴 수 있는 100만 원을 만약에 작년에 결혼했어요, 올해 결혼했어요, 아니면 내년에 결혼할 거야 하면은 이것도 무조건 챙기면은 이 100만 원 갖고 또 여행을 한번 갈 수 있다. 이런 점을 알아둔다면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되겠지. 그러면 이거는 소득 수준이랑 상관없이 결혼을 한 부부라면 대신 혼인신고하고 살면서 처음으로. 그럼 이것도 따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것도 따로 신청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연말정산을 할 때 그 항목들에 다 들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걸 신청하면 되고 여태까지 우리가 이렇게 5개의 항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딱 들어만 봐서는 계산이 안 되잖아. 내가 뭘뭘 챙겼을 때 얼마를 더 아낄 수 있겠구나, 얼마를 받을 수 있겠구나를 모르는데 네이버페이에서 연말정산 계산 기능이 있어. 특히나 이거는 마이데이터 연결되니까 바로바로 이렇게 내가 얼마 썼는지 이런 거 보여주면서 해주거든. 이걸 통해 가지고 대략적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 진짜로 내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다 그러면 이제 국세청 홈택스 가서 그걸 돌려보는 거지. 이렇게까지 5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고 몰랐을 것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고 챙겨둔다면은 진짜 많게는 몇백만 원, 적어도 몇십만 원의 돈을 아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좋은데? So, here we go.